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벤피카의 대레전드, 축구를 좋아하는 팬들이라면 무조건 들어봤을 루이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루이장은 193cm에 92kg, 뛰어난 신체 조건을 바탕으로 한 제공권 장악과 데인마크 능력이 탁월했던 수비수로 리더십이 뛰어나 수비라인 조절 및 수비진을 진두지휘하는 데 능한 커맨더 유형의 센터백이었습니다. 또한 세트피스 상황 시 중요한 순간마다 결승골을 터뜨리는 클러치 능력도 지니고 있었는데요. 그는 20대 초반에 벤피카로 이적해온 이래로 그동안 많은 빅클럽들의 오퍼가 있었지만 벤피카에 꾸준하게 잔류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전설 에우제비오보다 많은 출전 경기 그리고 트로피를 들어올리면서 그를 뛰어넘은 레전드라고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루이장은 어린 나이서부터 브라질 리그에서 돋보이는 수비력을 보여주며 포텐을 인정받았고, 이로 인해 2003년 골드컵에 초청된 브라질 대표팀에 소집되어 주전 센터백으로 뛸 수 있었습니다. 당시 브라질 대표팀이 대부분 어린 선수들로 꾸려졌기 때문에 루이장에게 기회가 올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이 대회에서 그는 알렉스와 중앙 수비 조합을 꾸려 브라질을 준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렇듯 브라질 무대와 국제 무대에서의 강한 임팩트로 그는 대회가 끝난 후 벤피카로 이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럽 무대 진출에 성공한 그는 2004 코파 아메리카 대회에도 차출되어 부동의 주전으로 기용되었고, 브라질의 대회 우승 주역으로 발돋움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게다가 대회가 끝난 후 벤피카로 돌아와서는 팀이 약 10년 만에 리그 우승을 차지하는데 1등 공신으로 부상하면서 수비진의 중심축으로 떠오르자 당시 그에 대한 기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즌이 끝나고 레알 마드리드로부터 러브콜을 받게 되죠. 레알의 경우 과거에도 그에게 러브콜을 보냈었지만 비유럽 선수 문제로 영입이 결국 합의까지 다다르진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포르투갈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게 된 것인데요. 당시 레알의 왈테르 사무엘이 팀을 떠날 예정이었기 때문에 루이장의 이적은 거의 유력시 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종의 이유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벤피카는 이후서부터 잦은 사령탑의 교체로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자국 리그에서의 서열도 단연 1위에서 포르투 스포르팅에게 밀려난 세 번째 순위까지 하락하는 데 이르렀는데요. 따라서 한동안 우승컵을 들어올리지 못했으며 루이장의 경우에도 이 시기에 잦은 부상으로 고전하면서 부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회복을 완벽히 마치고 돌아온 0809 시즌에 들어서 폼을 되찾는 데 성공하며 브라질 대표팀에도 꾸준하게 차출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2009 컨페더레이션스컵 대회에선 5경기 중 3경기의 선발 출전, 루시우와 발을 맞추며 브라질의 우승에 크게 일조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루이장은 마침내 곧 있을 월드컵 무대에서 주전으로 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죠. 또한 이전부터 진행되어온 친선전과 남미 예선에서부터 루시우와 꾸준하게 발을 맞춰오면서 예선 최소 실점을 기록, 최고의 수비 조직력을 보여주며 브라질이 1위로 본선 진출권을 따내는 데 크게 일조했었기 때문에 루시우 루이장 라인은 철옹성이란 평가와 함께 남아공 대회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월드컵을 코앞에 두고 그동안 저조한 폼을 보여줬던 주앙의 폼이 잔뜩 올라왔고, 이와 동시에 경험 차이의 이유로 루이장은 그와의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며 남아공 월드컵에서 단 한 경기에도 출전하지 못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결과적으로 브라질은 8강전에서 네덜란드에게 패배하며 기대와 달리 빠르게 짐을 싸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에 루이장은 스페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부터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당시 벤피카의 전임 감독이었던 키케 플로레스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이끌고 있었고, 루이장 역시 그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게 되면서 이적이 유력시 되었는데요. 그러나 벤피카는 루이장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오퍼를 계속 꾸준히 거절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그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분노를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데 이르게 되죠. 나는 디마리아나 다비드 루이스처럼 어린 선수가 아니다. 이런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며 오랜 기간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빅리그 진출에 제동을 거는 구단에게 실망감을 직접적으로 표출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디마리아나 다비드 루이스가 유스 클럽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자 루이장처럼 잔류시키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매각 준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입장에선 더욱 화가 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이장은 결과적으로 잔류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2011년 벤피카의 주장으로 선임된 그는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12-13 시즌을 앞두고 그에게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프리시즌에 진행된 디셀도르프와의 친선전에서 심판을 폭행하여 무리를 빚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동료 하비 가르시아가 상대 선수에게 거친 태클을 하여 주심이 옐로우 카드를 꺼낼 준비를 하자 선수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루이장이 주심을 살짝 바디 체크를 해버린 것이었죠. 그런데 주심은 그대로 쓰러져 몇 초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깨어난 주심은 경기 취소를 선언하기까지 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독일 언론에선 루이장이 최대 4년 출장 정지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자 벤피카 구단은 영상 판독 결과 주심이 할리우드 액션을 했다고 강하게 주장하게 되죠. 다행히도 루이장은 2개월 출장 정지 중징계만 받게 되었고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4경기는 물론 리그 6경기에 출장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챔피언스리그에 나서지 못하게 되자 벤피카의 수비진은 휘청이면서 조별리그 탈락, 유로파리그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루이장 복귀 후 벤피카는 유로파리그에서 선전에 나가면서 무려 30년 만에 유로파리그 결승 진출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아쉽게도 첼시와의 결승전에서 후반 추가 시간 코너킥 상황에서 이바노비치에게 헤딩골을 내주며 준우승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벤피카는 그 다음 시즌에도 연속으로 유로파리그 결승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어 루이장과 가라이의 강력한 파트너십으로 벤피카는 결승전까지 무패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세비야와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투 끝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매번 우승 문턱에서 무너지자 이는 거의 징크스가 되고 말았죠. 자, 벤피카는 유럽 대회에서와 달리 리그에선 계속해서 연속 우승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스쿼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루이장의 파트너였던 가라이가 제니트로 떠나면서 그의 파트너 자리는 스웨덴의 신성 린델로프가 차지했습니다. 훗날 린델로프는 자신의 경력 동안 옆에서 가장 많이 배운 수비수로 루이장을 꼽았는데요. 또한 이 시기에 루이장은 벤피카 통산 500경기 출전이란 금자탑을 쌓으며 클럽 대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이후엔 린델로프가 맨유로 떠나자 그의 대치자로 유스에서 올라온 후뱅 디아스와 발을 맞추게 되면서 무려 다비드 루이스, 가라이, 린델로프, 후뱅 디아스와 발을 맞춰본 이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어느덧 30대 중반이 된 루이장은 노쇠화로 인해 부상에서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17-18 시즌 후반기엔 거의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즌 후 은퇴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는 벤피카에서의 15년 동안 전체 20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레전드 대우 속에서 현역 은퇴를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루이장은 은퇴 후에도 벤피카에 남아 앰버서더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테크니컬 디렉터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리그가 셀링 리그처럼 변화해버린 현재 2000년대 들어서 빅클럽으로 이적하지 않고 벤피카에 남아 10년 이상씩 활약한 선수는 루이장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본인의 커리어에 있어서 빅리그에 진출하지 못한 건 아쉽겠지만 개인적으로 벤피카의 레전드란 타이틀도 정말 멋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루이장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